다시 시작할게요. 네. 226 내분점 외분점. 네, 여기는 이제 공식만 아시면은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 외워서 푸셔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왜 공식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푸는 거랑 또 그냥 외워서 푸는 거랑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는 공식이 되는 과정을 저는 좀 위주로 이 뒤에 부분도 이제 공식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 네, 뒤에 부분에도 이제 공식은 유도하는 과정을 저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증명하는 방식을. 그래서 그 증명하는 방식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은 공식을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냥 근데 무작정 공식 외우셔도 솔직히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뒷부분은 이제 거의 공식 위주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우선은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간단하게 중학교 과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내가 여기를 1대2로 이렇게 나눈다. 길이를 안쪽에 있는 걸 나누니까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P라고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뭐 A의 좌표를 그냥 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좌표들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1대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라는 좌표가 될 거고 여기는 3이라는 좌표가 4라는 좌표가 돼서 그래서 이제 1대2가 된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쪽으로 1대2가 되면은 이게 내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내분점을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분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분 A, B를 기준으로 바깥쪽의 B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2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에 Q가 있는데 얘랑 얘가 1대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선분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지금 3이죠? 네. 근데 여기를 1대2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큼 뒤로 간 거겠죠? 이 좌표는 Q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1,2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분점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네. 내분점의 공식은 자, M이랑 N은 이제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 대 N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게 B인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은 B를 서로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의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좌표를 뭐 대각선으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거를 mx2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nx1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은 있다.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유도를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유도하는 방식은 그 옆에 보시면 227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이제 나와 있어요. 선분, 내분점, 공식 증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는 A고 X1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P고 X 여기는 X2 여기에 B가 M 대 N. 자, 이렇게 이제 내분점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B로 보시면은 M 대 N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요 길이가 M인 걸 아는데, 지금 B가.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얘에서 얘 빼도 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M을 X 빼기 X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를. 자, 다음에 여기서도 n을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x2에서 x를 빼도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비례식에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x는으로 만들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해 주시면 분배 법칙 할게요. nx-nx1 이거는 분배 법칙 하면 mx2-mx. 자, 여기에서 x는 당연히 좌변으로 넘겨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x가 아닌 애는 이쪽으로 넘기시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넘겨서 묶어주면 뭐예요? 더해야 되겠네. 얘랑 부호가 바뀌니까 m 플러스 nx가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 또 부호가 바뀌겠죠?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죠. 얘를 분모로 내리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시는 건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b를 가리켜주고, 예를 들어 b가 1대2야. 그 다음에 뭘 가리켜주는 거냐면 이제 점의 위치를 가리켜주죠. A랑 B의 위치를 가리켜줘요. 얘랑 얘의 위치. 자, 그거를 뭐 x1이 앞쪽에 있었으니까 x1의 값이 뭐 예를 들어 3이고 그 다음에 x2의 값이 9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놓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공식대로 이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b를 두 개 더한 게 분모 무조건. 내분점을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랑 1이랑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9. 여기는 3이랑 2랑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6. 그러니까 3분의 15가 돼서 내분점의 자리는 5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얘예요. 네. 근데 방금 이 방식을 알고 계시다면 요방 비례식으로 그냥 푸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구하는 식을 하나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 구하는 방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외분점 구하는 식이나 내분점 구하는 식은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이제 외분점 그 밑에 있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외분점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qx, ax1, 그 다음에 bx2 요게 m이고 요게 n이라고 나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분점이 뭔지부터 생각하셔야죠. 외분점은 이 선분 A, B를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점이 외분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B가 M 대 N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똑같겠죠? 식으로 쓰실 때는 M 대 N이라고 똑같이 B를 쓰시면 되고 그럼 거기에서 M의 길이는 뭐야? X1에서 X를 뺀 거겠죠? 이거 대 자, 그 다음에 n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또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식은 뭐 외분점이나 내분점이나 그림 모양만 바뀐 거지 방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nx1-nx 이거는 mx2-mx 또 x를 넘기겠죠? 딴 색깔로 표시하면 얘는 또 좌변으로 넘어갈 거고 얘는 또 우변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계속 쓰시면 얘 넘어가니까 m 빼기 n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x를 얘가 넘어가면 얘는 뭐 묶을 건 없죠. 빼기 nx1이라고 되는 거고 얘를 분모로 내리니까 m-n분의 mx2 nx1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얘 내분점 공식이랑 외분점 공식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푸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외분점은 B를 그냥 뺀 것 뿐이고요. 위에 있는 값도 대각선 곱한 다음에 뺀 것 뿐이에요. 내분점은 B도 더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값도 서로 대각선 곱해서 더해줘야 된다. 이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밑에 있는, 지금 개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맨 밑에 227페이지에 두 개의 공식을 이제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1,2랑 B는 2, 마이너스 4. 근데 1번에 써 있는 게 B가 2대1이라고 나왔어요. 위에다 써놓을게요. 2대1. 그랬을 때 내분점 P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한 대로 B를 서로 더해준 게 분모. 쓰시고, X끼리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하면 4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3분의 3이어서 1. 자, X를 먼저 구한 겁니다, 지금. X의 좌표. 똑같은 방식으로 Y도 구하셔야 돼요. 순서쌍이니까. Y도 B를 서로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Y끼리 마이너스 4랑 2랑 곱해서 마이너스 8. 2랑 1이랑 곱해서 2.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약간 이게 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런 거지 닮음도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좌표로 좀 그려볼게요. 1, 마이너스 1,2는 여기가 A고요. 2, 마이너스 4는 여기가 B잖아요. 그래서 지금 A, B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 그림에서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T가 1,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면 여기거든요. 이게 P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의 길이의 B가 2대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T를 구한 거예요. 네. 말이 다 되는지 확인하셔야죠. 2대1이 되는지. 근데 2대1이 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X 구한 게 1이잖아요. 닮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삼각형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여서 요 자리가 값이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요 점이 X가 여기는 X가 2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1대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좌표가 이 좌표가 1인 거죠. 이렇게. 반대로 Y도 보면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얘가 2대1이면 여기도 닮음으로 생각하면 2대1이거든요. 이런 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가 2대1이죠. 그러니까 Y를 2대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A가 2자리였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요. 요 밑에 자리가 6칸이죠. 6칸을 2대1로 나누니까 4칸이랑 2칸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외워서 그냥 하는 거라고. 설명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만 아시면 풀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 풀어야 되니까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도 얘기를 해볼게요. 2번의 외분점은 자, 얘도 2대1이라고 나왔죠. 4대2 외분점이니까 어차피 4대2가 2대1이잖아요. 그리고 또 A 좌표 똑같이 쓸게요. B 좌표 똑같이 쓰고 자, 외분점 구하는 식은 뭐라 그랬어요? X 먼저 구하면 B를 서로 빼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얘랑 대각선 곱하면 4고 얘랑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1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게 x.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y도 b를 뺀 거는 2 빼기 1이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얘랑 곱하면 2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1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자, 외분점의 좌표는 q는 5,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 그림에다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5,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요. 네. 5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면 한참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가 q인 거예요. 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러면은 1대2가 되는 거는 지금 나타내시면 요 b랑 요 b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대1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처음이니까. 근데 계속 해보다 보면은 엄청 쉬운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처음만 어려워요. 공식 따라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은 이제 됐고, 이게 푸는 방식을 이제 알게 됐다면, 이제 643페이지, 643번. 이 문제를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43번에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4, 마이너스 2고 2대3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대3을 가지고 외분점, 내분점을 각자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림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이제 P가 내분점이야. 내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X 먼저 구하면 B를 서로 더한 거니까 5분의 얘랑 곱한 게 8이고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3이어서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 y를 보면은 b 더하면 또 분모는 5죠. 계속 똑같고 마이너스 2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고 3이랑 곱해서 그냥 9야. 그래서 5분의 5니까 얘도 1. 자, 내분점 좌표는 그래서 1,1이 끝이에요. 이렇게. 공식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외워놓고. 외분점 구하라고 했어요. q 구하는 거예요. 자, q는 공식대로 하시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b를 서로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2 빼기 3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하면 얘 또 8이고, 대각선 곱하면 얘 마이너스 3인데 그걸 빼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몇이냐? 11. 그래서 마이너스 11이고, y도 똑같이 하시면 2 빼기 3이고 마이너스 4죠? 9죠? 근데 빼는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13이 외분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려봐도 돼요. 공식만 아신다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 그래. 중점도 구하라고 나왔네요. 네, 중점은 쉬워요. 중점은 뭐냐면요. 1대1이라는 얘기거든요, B가. 점은 똑같이 있는데, B가 1대1인 거야.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평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좌표랑 예좌표 더하고 나누기. 네. 그래서 중점은 너무 쉬워서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중점을 구하라고 해서 자 그럼 중점은 먼저 x는 얘랑 더하면 3이고 나누기 2니까 2분의 3 얘랑 더하고 지금 나타낸 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니까 네. 한수를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죠. 4에서 마이너스 5까지 네 거기 간 다음에 2분의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줄게요.
어차피 1 더하기 1이어서 분모는 2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 구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4고요. 얘랑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서 더하니까 2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두 개 더하면은 지금 2고요.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아니네요? 아, PQ의 중점이야. 네, 죄송해요. 그냥 AB의 중점인 줄 알았는데 PQ의 중점이었어요. 자, PQ의 중점은 P가 1,1이었고 Q가 마이너스 11,13이었으니까 그냥 얘랑 더하고 나누기 2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이고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고 나누기 하면 1 플러스 13이니까 7.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7.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은 솔직히 좀 너무 쉽죠? 네. 중점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방식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645랑 647까지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설명이 좀 길죠? 네, 여기 가면 벌써 20분 설명했어요. 네, 이거 하나 문제 푸는데. 자, 645. 자, 방금 했던 내용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지금 A가 3,4고 B가 0,7이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게 A, B는 3BC라고 나왔는데 얘를 이 상태에서 이제 B로 바꿔야 되니까 AB 대 BC가 3대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제 식을 그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3대 1 써놓고 먼저 뭐 구하는 거야? 연장선 위에 완전축시키는 C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A, B 표시를 해놔야지 좀 보기가 편할까?